이 자료는 시스템 체인지 랩의 심층 분석 시리즈 내용인데요. 시스템 체인지 랩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고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속도, 또 규모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안된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하는 협업 이니셔티브이죠. 이 10개국은 석탄을 가장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세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가장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인 석탄은 2022년 발전량의 36%를 공급을 했는데요.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을 해서 기후위기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방지하려면 2030년까지 4%, 2040년까지 0%로 떨어져야 한다고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와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석탄 발전 감축을 달성했으며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루마니아, 독일, 미국, 칠레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상위 10개국 중 포르투갈은 이미 석탄 발전 제로에 도달했죠. 그리스는 2014년 51%에서 2022년 10%로 8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조합으로 대체를 했고요. 영국은 단 6년 만에 석탄 비중을 36%에서 4% 미만으로 줄였고요. 덴마크는 석탄 발전 감소를 100%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유럽이 이제 가장 빨리 석탄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미국도 2014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석탄 발전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스, 태양열 및 풍력의 조합으로 대체했으며 칠레에서는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고 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전력 수요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으며 석탄 발전소는 이미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10개국 중 9개국이 탈석탄 목표를 발표했고 8개국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위 10개국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양한 상황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10개국 모두 고소득 국가이지만 칠레와 루마니아는 최근에야 그 수준에 도달을 했죠. 이들 국가가 가장 가파른 석탄 감축을 시작했을 때 1인당 GDP는 루마니아가 2012년에 연간 9,000달러, 칠레가 2014년에 15,000달러였고요. 당시 미국의 2014년에 GDP는 연간 55,000달러였습니다.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미만으로 전력 수요가 낮아 에너지 전환이 더 쉬웠지만 미국은 3억 3천만 명, 독일과 영국은 각각 8,400만 명, 6,600만 명은 더 큰 에너지 그리드에서도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에서 전력 수요는 가장 빠른 전환 기간 동안 세계 평균보다 감소하거나 느리게 증가하면서 석탄 발전소를 더 쉽게 폐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의 전력 수요는 세계 평균에 근접하거나 약간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곳에서도 탈석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각국의 석탄 산업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10나라 중에서 6개 나라는 주로 석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등 다른 전력원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 루마니아, 그리스는 대규모 석탄 채굴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국내 석탄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석탄 발전 점유율이 61%, 인도네시아가 62%, 인도가 74%,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85%, 이런 나라들 같이 석탄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석탄 발전 사용을 줄여야만 하는데요. 현재 중국과 인도는 오늘날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 세계 탈석탄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 인도에 달려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석탄 용량을 보면 중국의 경우 약 1100기가와트, 인도의 경우 약 240기가와트인데 이러한 양은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양국의 전력 수요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 증가했으며 이것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양국 모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석탄 발전소를 계속 수인하고 건설하고 있어서 석탄 발전 사용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요. 중국은 2025년 석탄 생산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는 2026년에서 2030년 기간 동안 석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지는 않았고요. 인도는 2030년 이전에 석탄 발전소를 폐기할 계획이 없으며 석탄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요. 이들 나라들이 석탄 발전을 폐기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더 많은 국제 금융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주장하는데요. 이미 G7 국가들, 캐나다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출범시켜서 탈석탄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70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정을 늘리고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시급한 노력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결국 석탄의 종말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